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만 58세. 그리고 이제 퇴직한 지 13개월 차입니다. 2020년 2월에 퇴직을 했고요. 지금 사는 곳이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들 둘, 4인 가족이 한 군데 거주하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업자입니다. 저는 실업자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스물은자, 물러날 퇴자 해가지고 좀 느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은 했지만 사회생활을 더 이상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직자, 실업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신도리코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약 18년 정도 전장품 제조부 쪽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설계 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 같은 것을 좀 개발을 주로 해왔습니다. 신도리코 하면은 복합기나 프린터로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이제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버를 설계하는 것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약 8년 동안은 마케팅실로 자리를 옮겨서 신규 사업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 도입과 관련된 일을 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영정보실, 사람들이 전산실이라고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에 명예퇴직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 퇴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살 날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어차피 새로운 일은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조금 당겨졌어도 빨리 결정해보자 라고 해갖고 다른 일을 좀 빨리 찾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는 전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남아있는 분들도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나가는 사람들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만 생각하는 데에서도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결정하는 데만도 좀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별도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날짜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3주 이내?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돌았을 때 그 이후에 한 3주 내에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공고로부터 퇴직해서 나오는 날까지 3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이미 퇴직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정도가 정년 퇴직까지 남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게
2년치 연봉 약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조건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없이 그냥 명예퇴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퇴직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덜 부딪혀서 그런지 지금은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요즘 뭐 주말 이틀 쉬지만 한 일요일 9시 정도 되면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일부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회사를 출근할 때는 일이 어렵든 안 어렵든 그 다음에 몸에 그렇게 오랫동안 배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근데 지금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내가 좀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다 보니까 뭐 굳이 반대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정년 퇴직까지 한 3년 남았는데 어차피 3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거, 한 3년 정도 더 일찍 나와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제가 특별히 부채 같은 게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해서 좀 뭔가 빚을 많이 갚아야지 이런 쪽에서보다는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이가 좀 둘이 있는데 이제 큰 애나 작은 애나 전부 대학을 졸업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학자금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혜택까지를 좀 잘 봤던 경우였습니다. 제가 뭐 드라마나 주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꽃다발도 받고 막 이렇게 어떤 행사, 퇴직 행사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날 일주일 전부터 저는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직하는 날도 인사만 하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쪽 일에 지금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거부하고 버티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건도 좋게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명예퇴직 대상 대상자가 구간이 좀 넓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약 10년 정도까지 남은 사람들까지도 아마 대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퇴직 쪽을 선택을 했겠지만, 퇴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쪽을 선택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결국은 퇴직을 결정한 사람들만 아마 퇴직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직이
이제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던 업무가 좀 이렇게 기존에 하지 않던 것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인원을 퇴직시키고자 좀 다른 쪽 일로 좀 전환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공식적이지는 않죠. 퇴직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생각이나 아마 퇴직 그 전의 생각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IT 쪽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판교에 IT 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래서 일명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다가 저녁에 보면 반딧불이들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제 밤에 오랫동안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근데 IT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밤늦게까지 좀 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아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좀 밤늦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그냥 거의 매일매일 특별한 일도 없고 일이 바쁘든 안 바쁘든 뭐 그거에 개의치 않고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그렇게 한 30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일 크게 아침에 좀 마음이 편한 게, 이제 출근할 곳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것만 빼고는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뭐, 늦게 잔다 그래도 뭐, 누가 구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어디 외출한다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게 아니고, 회사 내에 보면은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회사 내에 그 복지시설로다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매년 갱신해 가면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지속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병치레,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퇴직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로 그 업소들이 이제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센터 제가 등록한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마스크 쓰고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가서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좀 못하겠다. 좀 더 이렇게 좀 코로나 이게 좀 없어지거나 마스크는 좀 벗게 되면은 그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몸무게가 퇴직했을 때보다 한 3kg 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재테크 쪽에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한 관심이었죠.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값이 많이 이슈화돼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좀 제대로 재테크나 부동산 쪽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면서 이왕이면은 그 자격증까지 하나 취득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근데 나이가 또 60세 정년에 걸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아마 60세 정년에 다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근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전문성을 가진 곳들을 찾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영역도 하나의 그 중년들이 할 수 있는 그 노후에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과 출신입니다. 이제 이과 공부 쪽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전부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법 과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사실 정이 안 갑니다. 문장도 엄청 길고 어떤 거는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문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들은 사람들, 이제 저도 해당이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 읽기도 좀 바쁩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 많은 양을 빨리 이해하고 그 소화를 해야지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도전하려면은 그 웬만한 대단한 좀 각오를 좀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과는 좀 아직은 좀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 큰아이가 그 5시에 일어나서 그 6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일어나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큰애가 출근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다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좀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아내도 깨우고 해서 식사 준비도 해서 출근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의외로 이제 집안에 허드렛 일이 많습니다. 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슈퍼에 가서 사오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요일별로 이제 쓰레기 그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들을 끝내고 나면 9시에서 한 9시 반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보통 하루에 한 8개에서 10개 사이를 듣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일날은 거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는 저도 이제 좀 제가 편한 쪽으로 공부 말고 제가 가끔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이것저것 이제 좀 서핑도 하고 좀 흥미있는 거 이렇게 위주로 좀 듣기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해부터 뭐 결혼할 때부터 이제 맞벌이를 같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집안에서 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시간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하자. 밥이든 빨래든 뭐든 간에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한때 이제 퇴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한 17년간 일하다가 이제 제가 그 애들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잠깐 좀 퇴직해서 좀 케어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퇴직을 했던 적 빼놓고는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직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없는 편이죠. 오히려 이제 제가 전업주부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집안에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전업주부 활동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빨리 제일 찾아가지고 빨리 공부 끝내고 다시 경제활동 하러 나가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퇴직 전에 제가 만약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퇴직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를 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월 일정하게 나오던 소득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채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부채 정도는 회사에 있을 때 퇴직 전에 어느 정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데 현금 흐름을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국민연금들 나중에 받게 되는데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는 시기하고는 일정 기간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공백기에 과연 현금 흐름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이제 받는 수급 시기하고 받는 기간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퇴직 이후의 현금 흐름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아라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대 수명, 남자가 80세가 넘었고 여자가 한 86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100세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60세 근처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일해야 될 어떤 조건이라든지 능력 같은 거는 참 잘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터에서 밀려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부한 경험하고 노하우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좀 왕성하게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좀 일을 하면 만족도가 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내하고 부딪히면서 살아봤자 아무래도 서로 짜증만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부부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월 평균 최소 한 400 정도를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좀 보험 부분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게 한 120만 원 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좀 줄이느냐고 줄인 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줄여나갈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애하고 작은애 관련해서 들어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애들이 독립할 때, 이럴 때 본인들로다가 이제 옮긴다든지
한다면은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한 그때까지면은 보험은 한 5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뭐 한 250에서 한 280만 원 정도인데, 그 의외로 고정비로 지출되는 게 많습니다.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그 보유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가끔씩 가다가 뭐 예기치 않게 뭐 이렇게 요즘에 뭐 모바일 같은 걸 바꾼다든지,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뭐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400만 원이 최소라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 국민연금 쪽에 대해서는 제가 2026년, 그러니까 만 63세 되는 때부터 이제 수급이 시작하는데, 그때 받는 수급 기준으로 다 그냥 190만 원, 아내는 한 120만 원,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월 한 20만 원, 그래서 도합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도 저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비 400만 원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경제 활동에 좀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나름대로 좀 예전에 살던 생활 패턴을 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좀 가능하면 좀 빨리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가 좀 더 컸지만은 퇴직하기 전에도 막연한 불안감은 좀 있었고, 노후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겨울에 춥기만 해도 좀 이거 돈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춥게 느껴지나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불안감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달 들어오던 급여 소득이 사실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더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됐을 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아마 좀 일시적인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틀어져서 좀 안 좋은 상태가 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좀 이렇게 앞당겨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은 해두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좀 다른 플랜 B로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최소 생활비 정도를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지출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지속적인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피복 구입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즐겨 하던 이제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밀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는 줄일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져다 먹는 부식비, 이제 쌀이나 이제 김치 같은 것도 사실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 생활했을 때 그 정도 생활 패턴을 좀 유지하면서 그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일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는 한 400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줄인다면은 부부 기준으로다가 한 300 정도까지는 아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이제 많이 힘들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그때 지배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머님이나 형님의 도움으로 이제 대학을 마치기까지는 했지만은, 막연히 생각했던 게 아버지의 부재가 좀 심적으로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는 좀 아버지로서 좀 가능하면 좀 큰 그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서울에서 애들 직장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집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저는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에게는 작년에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이렇게 사서 명의를 그쪽으로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초기에 필요한 자금은 좀 증여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거 납부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장기적인 대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녀석이 요즘 벌어오는 급여의 용돈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재개발 입주권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은 녀석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작은 애가 취업을 어느 지역에서 하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얼마까지 하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아내하고 이제 저희가 경제 생활에 복귀하는 거를 지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게 복합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지 작은 애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좀 나오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그런 거를 계획하기가 좀 이릅니다. 나름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애 쪽에 대한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좀 행복합니다. 좀 철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행복하면 본인이 행복한다는데 점수는 평균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한테 필요한 거요. 저는 첫 번째는 건강을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 건강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막연하게 건강 챙기자 이제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장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식들한테 부담도 안 지우고 하기 위한 스스로 건강 챙기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후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팔팔하게 생활하다가
그 이제 뭐 알턴 뭐 이렇게 몸 아픈 거 며칠 안 되게 이렇게 그 세상 떠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건강 관리 잘 하면 나름대로 그 여러 사람들이 오래도록 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을 뽑았고요. 그 두 번째는 출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집에서 아내랑 있어봤자 좀 다투기밖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면은 그 지갑도 좀 두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친구들 만났을 때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쏜다입니다. 아마 상대방을 정말 기쁘게 하는 말 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아마 없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공인중개사 쪽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은 정확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해봤는데 일단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서 그 자립하기 전까지는 급여 생활자로는 좀 급여가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독립했을 때는 그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적게 버시는 분은 뭐 용돈벌이, 그 다음에 뭐 많이 잘 버시는 분은 오히려 그 직장 생활 하던 때보다도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먼 훗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 관련 일 하시는 분들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대 분들 중에서 퇴직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직장 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직장을 좀 더 꽉 붙들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직장은 온실과 같습니다. 뭐 때로는 벌에 쏘여서 뭐 잎도 퉁퉁 부어 있기도 한데 누가 뭐래도 그 비바람은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꽉 붙잡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은 무리다 할 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 이미 하신 분들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는 게 정말 그 본인의 그 진정한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결혼할 때까지 뭐 부모님의 간섭이 뭐 지나치게 좀 심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이후부터나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좀 많이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직장 생활은 이제 처자식 부양이라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스스로 좋아하는 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정말
그다음에 경제활동에서 돈도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재미있는 거, 그런 거 골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아주 황금과 같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대 분들은 뭐 선배님이신 분들인데,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직장 생활 잘 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고요. 항상 건강하면서 중년의 품격을 한껏 누리면서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